우리는 시기도 불명확한 원시 시대에 도착했습니다. 이곳에는 원시인 A와 B가 살고 있습니다. 이 두 원시인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지만 함께 물고기도 잡아먹고 과일이나 풀뿌리도 캐먹으며 평화롭게 살아갑니다. 그리고 가끔 고기가 먹고 싶어지면 A와 B는 협력해서 매머드도 잡아먹습니다. 함께 일하고 함께 나누는 공산사회가 형성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원시사회는 원시공산사회라고 불립니다. 즉, 공사는 재산을 공동으로 소유하고 관리한다는 뜻입니다. 평화롭게 공존하던 A와 B는 특이한 현상을 발견합니다. 씨앗을 버린 곳에서 싹이 나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때 인간이 식물을 컨트롤할 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농업혁명이 시작된 것입니다. A와 B는 더 이상 먹을 것을 찾아 떠돌아다니는 위험한 생활을 하지 않아도 되게 됩니다. 이제 수렵과 채집으로 살던 때와는 생활 방식이 크게 변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A와 B는 평등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노동력은 크게 차이나지 않고 그로 인한 생산물의 차이도 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즉, 흉년이면 같이 배고프고 풍년이면 같이 배불렀죠. 그러던 어느 날 A가 밭에서 커다란 바위를 옮기다가 돌조각을 발견합니다. 우연히도 한쪽 면이 날카롭게 깨져나간 돌조각이었습니다. A는 고심하다가 이것을 벼를 베는 데 사용해보기 시작합니다. 효과는 생각보다 훌륭했고 A는 B보다 더 많은 곡식을 수확하게 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원시부터 근대까지 역사를 살펴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다룰 핵심 개념이 등장합니다. 바로 생산수단과 생산물입니다. 돌조각은 곡물을 생산하는 생산수단이 되고 곡물은 돌조각이라는 생산수단에 의해 발생하는 생산물이 됩니다. 이를 구분하는 이유는 부와 재산을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요인이 바로 생산수단을 소유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부는 계속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 것이죠. 다만 돌조각은 독점하기 어려운 생산수단이므로 B도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지만 아직 B는 A가 돌조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다시 A와 B의 사이로 돌아가 보시죠. 이제 A의 창고는 곡식이 가득하고 B의 창고는 검소합니다. 그리고 겨울이 오고 A와 B는 자신이 모아둔 곡식으로 겨울을 나게 됩니다. 이 상황에서 B는 보리를 수확하는 초여름이 되기 전까지 굶주린 배로 봄을 버텨내게 됩니다. 결국 B는 3일째 밥을 굶고 난 후 A와 함께 풀뿌리나 캐먹어야겠다는 생각에 A의 집을 방문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인지 A는 아직도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B는 A에게 말했습니다. A야, 옛날 생각이 난다. 우리가 고기가 먹고 싶을 때면 같이 매머드도 사냥하고 했었지. 옛정을 생각해서 곡식 좀 같이 먹을 수 있을까? A는 B와 함께 도우며 생활했던 과거를 떠올렸고 B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어 말했습니다. 그래, 그때는 참 즐거웠지. 여기 곡식을 가져가. 그런데 오늘 내가 조금 피곤하니 화장실 청소를 좀 부탁하네. 여기서 우리는 지시관계가 발생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A는 지시를 할 수 있는 위치에, B는 지시에 따라야 하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별로 다를 바 없었던 A가 B에게 지시를 내릴 수 있게 되었을까요? 바로 A가 가진 생산물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A의 생산물은 어디서 온 것일까요? 이는 A가 가진 생산수단에서 온 것입니다. 즉, 생산수단을 소유하면 생산물을 더 많이 소유하게 되고 그 생산물을 이용해서 권력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생산수단과 생산물은 단순한 물질입니다. 그런데 그런 물질이 비물질적인 사회적 관계로서 권력 관계를 발생시켜버린 것입니다. 슬프게도 아름다웠던 원시 공산사회는 이렇게 막을 내리게 됩니다. 우리가 원시 공산사회에서 기억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생산수단과 생산물입니다. 그리고 하나 더 기억한다면 생산수단과 생산물에 의해 발생하는 권력입니다. 다음 편에서는 원시 공산사회를 지나 고대 노예제 사회에 대해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